사람은 가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눈치 하나로 조용히 작아집니다. 누가 소리치지 않아도, 누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한 번의 표정과 한 번의 말투로 마음이 움츠러드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내가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요즘 집 안에서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집 아침은 늘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건 원래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의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긴장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거실로 나가는데 발소리를 최대한 줄이게 됩니다. 누가 깨울까봐가 아니라 괜히 누군가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될까봐 그렇습니다. 거실 공기는 차갑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고 공기청정기가 최대 풍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말이죠. 기계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잠깐 멈칫합니다. 마치 제가 그 공기를 더럽힌 사람인 것처럼요.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긴 컵 하나 물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컵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저런 컵처럼 남을 수 있구나. 쓰여지고 남겨지고 기억되지 않는 것. 저는 TV를 켜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언젠가부터 저는 웃는 법을 잊었습니다. 말을 길게 하는 법도 잊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어느 아침, 저는 거실로 나갔다가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고 저를 보더니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킁킁.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하는 모욕보다 행동으로 하는 무례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된 걸 확인한 사람처럼요. 그리고 말했죠. 아버님 집에 냄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에게 냄새로 분류된 건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환기 좀 하시고요. 방에도 탈취제 좀 뿌리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냄새 때문일까?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지적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오기 전에 옷을 새로 갈아입었습니다. 샤워도 했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를 일부러 골랐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거실 창문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방에서만 계세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목구멍이 따끔했습니다. 방에서만. 그 말은 여긴 당신 공간이 아니에요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요. 애가 힘들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침대 끝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격리 대상이 됐다는 걸요.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무언가가 됐다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며칠 뒤 아침 샤워를 하고 수건을 빨래 바구니에 넣으려는데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거기 말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빨래 바구니 옆에서 다른 바구니를 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왠지 임시로 만든 것 같은 바구니였습니다. 아버님 옷이랑 수건은 따로 빨게요.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내가 뭐가 다른데?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수건을 그 작은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놓인 바구니. 누구도 오래 보지 않는 자리. 그날부터 제 옷은 우리 빨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이불도 가족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분류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아버님. 돌아보니 며느리는 마스크 하나와 작은 스프레이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마치 병원에서 안내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요. 이거 뿌리고 나가세요. 사람들 다 느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스프레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옷에, 제 몸에 뿌렸습니다. 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관리되는 존재가 됐구나. 집 밖으로 나갈 때조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너무 맑아서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였습니다. 손주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 뭐하고 있니? 손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며느리는 손주 앞에 서더니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 닦고 만져주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애한테 냄새 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손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을 업었고 손주의 장난감을 사줬고 며느리에게 첫 용돈도 줬습니다. 그 손이 이제는 아이에게 닿으면 안 되는 손이 됐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손을 닦았습니다. 비누를 2번, 3번 썼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음이 씻기는 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가 조금 작아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손주에게 말을 거는 일이 점점 줄었습니다. 아이가 겁나서가 아니라 제가 겁이 났습니다. 또 한 번 확인당할까봐.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냄새가 날까봐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작은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진짜 힘들어. 집 전체가 찝찝해.
아들은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좀 참아. 그 말이 고마웠을까요? 아니요. 그 말은 오히려 제가 문제라는 걸 확인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참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세면대에 기대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미 마음에서부터 깨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도 아들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원망해야 할지, 며느리를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나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가면 갈 곳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면 당장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하나 얻을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내 삶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였습니다. 참아야 하는 사람, 버텨야 하는 사람, 가족을 위해 침묵해야 하는 사람. 그 역할이 끝난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았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참으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듭니다. 목소리도 줄고 웃음도 줄고 존재도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건 숨만 남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국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왜 그렇게 슬펐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식탁으로 가기 전에 이미 예고가 있었습니다. 방문 손잡이에 작은 방향제와 냄새 제거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흔한 것들이었지만 그게 마치 표식 같았습니다. 치우면 또 말이 나오겠죠. 싸우기 싫어서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엔 3개의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거기서 드세요. 작은 상 하나가 냉장고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2개, 그리고 그 옆에는 탈취제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여기가 아버님 자리예요.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냄새 배면 애가 힘들어요.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된장국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안쪽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언젠가 익숙해질까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모욕에도 익숙해집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나가며 제 쪽을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님, 거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여기서 먹겠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애가 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만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작은 스탠드 하나,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 굳은 입. 그 얼굴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라고 허락한 적이 없는데,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놔뒀을까요?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양복 한 벌, 퇴직하던 날 입었던 양복, 주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버틴 시간의 흔적이니까요. 저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셔츠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늙어서가 아니라, 내 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였다는 걸요. 나는 이제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늙은 게 죄가 아니니까요. 살아온 시간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나는 크게 소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람으로 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존중 없이 사는 건 삶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파트를 구할 거다. 너희와 멀지 않은 곳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다. 오래 생각했다.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게 낫겠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나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보다 길다. 라고요. 짐을 싸는 날, 손주가 방문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주 눈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 놀러 오렴. 손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나는 냄새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비로소 내 편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존중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존중 속에서 삽니다. 큰 싸움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내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내가 작아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내 존재를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지우지 마세요. 평화라는 이름 아래 나를 숨기지 마세요. 존중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그냥 침묵일 뿐입니다. 이 영상 저장하세요. 필요한 날 다시 들으시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냄새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